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박셀바이오 아직도 들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박셀바이오 한번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박셀바이오를 놔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모멘텀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진작에 여러분께 요날 이거 이제 박셀바이오 단기 역배열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복수열전을 하더라도 이게 내림이 멈추고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에 이평선을 뚫을 때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0만원짜리가 10만원도 안 되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30만원짜리가 싸졌다라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존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겁이 나서 팔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식 관성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 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가려고 하는 놈, 앞으로 가려고 하는 놈은 계속 가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스키드 마크 찍히면서 여기 타이어 자국이 쭉 남죠. 그게 뭐예요? 그 관성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오겠지만 그 멈추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가려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자, 처음에요.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작년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신풍제약하고 박셀바이오인데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딱 멈췄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은 급락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은 급락을 부른다. 뭐 있어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 동방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급등했죠? 급락 나오잖아요. 그렇죠? 급등하면 급락 나오죠. 동방만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급등했죠? 급락 나왔죠. 어떻게 됐나요? KCTC 급등했죠? 급락 나왔죠. 여러분 급등을 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박셀바이오를 아직도 들고 계신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왜 끝까지 박셀바이오를 고집하시고 또 이렇게 역배열인데 왜 이런 떨어지는 칼날에 떨어지는 주가에 왜 이렇게 자기의 소중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투자를 하시고 그런 거는 저도 존중은 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아요 항상 좋은 말만 하죠. 떨어지고 있어도 이건 나중에 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존버하세요. 물론 존버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 스트레스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일반인이 그런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직도 박셀바이오를 놓지 못하신다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슬퍼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박셀바이오 자 보자고요. 자, 제가 어제도 찍어드리고 4주 전에도 찍어드리고 3주 전에도 찍어드리고 그랬죠. 자, 보세요. 언제? 1월 22일이에요. 1월 22일 날. 그리고 또 언제?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그리고 또 1월 20일, 1월 22일. 자, 보세요. 이미 사전에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2일, 1월 20일 보세요. 여러분 사전에 경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평선 깨지면 던져야 된다.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가남 특화돼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알아요. 박셀바이오 좋은 회사인 거 아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손해를 감당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계실 거예요. 제가 이때만 말씀드렸어도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도 이때만 손절하셨어도 마이너스 30%에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0%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고민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볼까요? 수급. 투시는 아직 못 나갔지만 보세요. 프로그램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뭐예요? 개미들 꼬시는 거예요. 개미들 꼬시는 거. 보세요. 투신만 아직 못 빠져나갔고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 계속 팔았죠. 사모펀드 계속 팔았죠. 기타 금융 계속 팔았죠. 네. 최근에 가지고 있던 기타 세력조차도 다 팔고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네. 어차피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단타 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얼른 털고 나가죠. 얼른 털고 나가고. 예, 조금 올리는가 싶더니 털고 나가고, 조금 올리는가 싶더니 털고 나가고. 그걸 다 누가 받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다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안타까워요. 또 개인이 이렇게 던졌더니 외국인이 들어왔다. 아,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또 먹으러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는 웬만하면 진입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너무 견디기 힘드시겠지만 반이라도 털어내시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찍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려서 정말 많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떨어지는 칼이고 내려오는 녀석인데, 얘가 복수열전을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반이라도 팔고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멈춘 다음에 돌리는 자리나, 하락을 멈추고 급격하게 반등하는 자리, 뭐 임상 발표, 임상 결과가 어마어마했다, 혹은 뭐 FDA 승인 받았다, 이런 뉴스들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때 하루 늦게 들어가도 어차피 상한가는 한번 나와요. 바이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런 뉴스가 한번 뜨고 진짜로 임상 실험이 획기적이었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획기적이었다,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다, 아니면 FDA 승인을 받았다, 그 뉴스 뜨면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세게 친다고요. 바이오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요. 하지만 이렇게 역배열인데 들어가셔서 계속 손해 보시면서 매매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도 좋아요. 저한테 요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박셀바이오가 가진 저력이 좋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주가가 지금 그 파이프라인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나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회원들이요, 제가 뭐 여러분께 웬만한 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추천할 때는 뭐 제 수익률 같은 거 자랑 안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저희 회사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제가 아직 2월 16일 2월 17일 거를 입력을 못했어요. 어제도 열정목 익절했는데 입력을 못했는데, 자 보세요. 2월 15일 날, 자 이렇게 날짜하고 퍼센티지만 나오게 할게요. 3%, 8% 이거 다 단타예요. 중장기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다 단타인데 3%, 8%, 4%, 5%, 4%, 6%, 3%, 8%, 3%, 2%, 27.15%, 9%, 4%, 9%, 5%, 17%, 3%, 4%, 마이너스 2%, 3%, 3%, 6%, 8%, 2%, 4%, 8%, 4%. 예, 저도 마이너스 14%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14% 아니에요. 이거 최초에 접근을 했고 추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때 비중 2%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난 것과 플러스 난 것의 차이를 보세요. 뭐 보면 뭐예요? 더 많은데. 더 많아요. 수익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데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왜 아직도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을 잡고 계신지. 물론 저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 하면서요, 그렇게 뭐 내리고 막 하한가 맞고 이럴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을 빨리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어느 마이너스 30%의 충격이나 마이너스 60%의 충격이나 그걸 비슷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힘드신 거 충분히 알고 힘드신 거를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요. 여러분 100만 원으로 처음에 2주, 3주, 4주 사가지고 그게 한 5%, 7% 떨어졌을 때 추매한 다음에 올라가 주도주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 얘가 크게 갈지 크게 안 갈지 모르니까 그냥 뭐 한 5만 원어치만 사요. 그리고 나서 얘가 5%든 10%든 떨어져서 주도주인데
그러면 사가지고 기다리면 5%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100만 원으로 80번을 성공을 하면요, 여러분 4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런 매매를 해도 부족한 판국에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 마이너스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십니까? 우리 뇌는요,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60%나 우리 뇌가 가지는 충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이너스 30%에서 이미 빠져나올 수 있게 제가 경고를 드리고 기회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때는 빠져나오시지 못하셨냐라는 거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 꼭대기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렸으면 네, 마이너스 30%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마이너스 60%가 됐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제가 박셀바이어 깐다고 저를 욕하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 계좌를 지켜드리려고 저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지금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경고까지 드리고 지금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준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욕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여러분이 손실을 더 크게 키워도 방관하는 그런 전문가한테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줬다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고 위로가 감사하다라고 하고 나한테 내 귀에 안 좋게 들리지만 내 현실에 가장 알맞는 충고를 해주고 알맞는 조언을 해준 그 사람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께서 잘 고민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박셀바이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쟁취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께 가져다 줄 사람을 선택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